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네. 엔비디아라는 게 실적 발표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론스타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전 세계가 지켜보았는데 이걸 며칠 전부터 계속 사실 겁을 집어먹고 기다렸죠. 이게 워낙 질러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몇 천억 달러, 몇 조 원 뭐 이게 이 돈이 오고 가는데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실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거품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 젠슨 왕 우리 AI 깐부의 대부인 젠슨 왕이 차트에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량이 많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났고요. 그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올해 매출액이 1,400억 달러입니다. 예.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이 360억 달러니까 570억 매출에 360억 달러면 이게 64% 영업이익률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이 2, 3% 그렇잖아요. 근데 예. 이게 64%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64%다. 그런데다가 이게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 이렇게 엔비디아가 원래 좀 좋은 기업이었겠지만 2021년부터 보면 11년부터 보면 최근 2, 3년 사이에 물론 이게 딱 정확히 아시겠죠? 오픈 AI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증권사들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죠. 예측은 549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70억 달러를 넘어선 거고요. 지금 분기별로 나타나는 건데 마지막 3년 동안 2023년 마지막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치솟아 오른 거 알고 보이시죠? 그 전에도 이게 났었지만 거의 100억 달러 안 되던 수준에서 이게 지난 2, 3년 사이에 거의 5배 이상 성장을 했고 이게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AI 거품론은 우리가 우려가 해소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완전 이제 뉴욕타임즈가 거품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눈부신 실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다들 이제 오늘 마음을 좀 쓸어 내렸을 텐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세계 경제를 엔비디아가 떠받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다행히 그것도 이제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을 냈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좀 더 랠리가 갈 수 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200달러를 넘어섰다가 18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좀 반등을 했고요. 이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놀라운 그림인데요. 이 시가총액 세계 52 그룹들을 다 뽑아본 겁니다. 맨 위에가 지금 이제 조 달러입니다. 단위가. 네. 4.56조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5조 달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7,500조 원입니다. 이게 본 적이 없는 좀 있으면 이제 1경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보시면 이제 52 기업 중에 맨 위에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걸 묶어서 이제 매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죠. 브로드컴과 메타까지요. 중간에 보면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다 우리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면 중간에 이제 표시한 것들이 TSMC, 삼성전자, ASML, AMD, 하이닉스까지 한국 기업이 2개나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이게 다 지금 반도체 기업이 7개나 5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성장을 경제 판도를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AI 미래에 대해서 과연 이게 AI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젠슨 왕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3대 전환 플랫폼의 전환이 있을 거다. 그 얘기가 뭐죠? 그렇습니다. 이 그림 먼저 잠깐 보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오늘 이 엔트로픽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이게 뭐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에 물건을 팔고 엔비디아 또 사주고 투자를 하고 서로 맞물리는 구조. 이 돈이 1경원이 넘는다고 했죠.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 엔트로픽에 15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엔트로픽은 그 돈으로 또 MS에 또 300억 달러 규모의 또 장비를 사기로 했는데요. MS의 장비가 또 결국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우리 물건 사줘라는 건데요. 사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실제로는 아직 뭐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생태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세 가지 플랫폼 전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기본의 이제 CPU 기반 컴퓨팅에서 GPU로 가스 컴퓨팅, CPU에서 GPU로 GPU 로. 전환된다. 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완전히 그 과거의 뭐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AI 형태로 생성 AI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의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물리 AI인 거죠. 로봇에 들어가고 이 작동하는 기기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게 다 이제 AI 기반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AI, 그리고 이제 실제로 냉장고, 로봇, 자동차 등등의 AI가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AI의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려면 저 세 가지 부분에서 뭐가 생겨야 이게 근본적으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지금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같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이 뭐죠? 그 종강역 앞에 맛집 찾아줘라고 GPT한테 물어보는 걸 넘어서는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AI 기반으로 어디에나 AI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 AI 로봇이 나오고 공장에 AI가 들어가고 삶에 보이는 모든 곳에 이제 AI가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AI 기반의 사회로 옮겨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엔비디아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가 우리 PER이라고 했죠. 주가 수익 비율. 실제 이익 대비 PER이 50배라고 이제 벌써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삼성전자는 12배인데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해마다 거의 2배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매출과 이익을 계산해 보니 엔비디아의 PER이 50배가 아니라 25배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내년은 2배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예상 이익으로 기준으로 하면 엔비디아 오히려 싸 보인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기업들 그 PER이 한 26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5배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싸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주가가 좀 싸 보인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젠슨 왕이 자기네 그 기업 설명에서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 왼쪽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H100, H200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지금 한참 팔리는 그 이제 그 그래픽 카드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블랙웰하고 루빈이라고 지금 이제 앞으로 팔리고 있고 지금 이제 한참 뜨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왼쪽은 1,000억 달러였는데 오른쪽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면 이것만으로는 700억, 800억 가까이 되죠. 이 5배가 앞으로 2년 안에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걸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준 건데 이게 성장이 꺾이기는커녕 앞으로 몇 배가 더 클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HBM에 들어가는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몇 번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대로면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예. 자, 그럼 한국 얘기로 넘어왔으니까 한국의 이 코스피 상황하고 네. 코스닥 상황은 어떠세요? 코스닥 상황이 결국 네. 코스닥이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시 4천을 뛰어넘었고요. 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또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고 하고 왜 코스닥은 안 오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닥도 지금 18% 가까이 오른 상태고요. 이 상승률만 놓고 보면 미국의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미국의 나스닥보다 한국의 코스닥이 더 글로벌 올랐어요. 비교하면 한국 코스닥도 꽤 많이 오른 편인데 코스피에 비교하면 좀 덜 오른 느낌이고, 근데 이제 이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6%가 올랐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느낄 수 있을 텐데, 한국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35%고요. 코스닥은 아직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때 코스닥에서 20%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이 관건은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오늘도 코스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은 일부 좀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코스닥에도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아직 관세 문제, 자동차는 해결이 됐는데 네. 반도체, 가장 중요한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가 0이었는데 맞습니다. 과연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건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며칠 전에 그 팩트시트에도 이 우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미묘하게 표현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최혜국 대우라고 하잖아요. 최혜국으로 혜택 받는 나라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건데 정확히 그 표현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확한 워딩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 그리고 추후
반도체 교육 규모가 큰 국가와 협의가 있다면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 지금 이제 대만이 몇 프로예요? 대만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대만과 협상을 하면 대만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유리한 조건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 말은 거꾸로 제가 김양희 대구대 통상 전문 교수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유럽이나 일본보다 좀 더 불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최애국 대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는 8월에 반도체를 100%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대만이 똑같이 100%를 맞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경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일단 이걸 좀 뭐 미루고 있는 상황 같고요. 아직 대통령이 트럼프가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전히 세 자릿수라는 거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트럼프는 마이크론이라고 또 미국의 이제 3대 그 반도체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을 그렇지. 좀 키우고 싶은 생각.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직 미국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에 생산하도록 하라라는 걸 또 압박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가지고요. 만약에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840조 원이 된다. 그 말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아직도 저평가돼 있고 마이크론 정도라 지금 하이닉스 450조 원인데요. 마이크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으면 2배 이상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거죠. 제가 반도체 전문가들을 만났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에서의 관세 부분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기에 정부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론스타 취소 소송. 네. 이거를 둘러싸고 한동훈과 숟가락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본질이 뭔가요?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은 당시 2003년 기준으로 정부 소유 은행이었죠. 51%를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론스타는 사실 그 사모펀드잖아요. 네. 산업자본입니다. 한국의 그 금융산업법에는 산업자본은 어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도 절대 은행이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법으로 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변양호 등 김석동 등 그 추경호도 지금 해당이 있죠. 그 당시 금융 관료들이 그걸 알면서도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팔았다는 게 또 포인트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론스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 매각을 승인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파는 거 승인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숟가락 논쟁이 있죠.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한동훈이 뭐라고 했나요? 숟가락 얹고 있다. 우리가 다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뭐 공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둘 다 뭐라고 했냐면 김민석 총리는 언제 한동훈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라고 말은 안 했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감사전을 했다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은 또 뭐라고 했나요? 한 장관이 떠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내란 심리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앞부분에 한동훈 장관이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느낌을 보면 자꾸 때렸으니까 그래 잘했다고 인정해줄게라는 정도인데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그 다들 일단 흐뭇한 그 뭐 장면이고요. 전 정부 문제라도 일단 사실은 저도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제가 쓴 기사를 올려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했던데 제가 이제 그 하루 150억 이자 한동훈이 물어낼 건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캡처해가지고 올리면서 이제 뭐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취소 신청을 할 때 송기호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 계시지만 송기호 당시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이건 승소율이 거의 0%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을 좀 일정부 인정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사실 누구나 이야기했지만 ISDS는 이게 국제 투자 분쟁이잖아요. 이거는 1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취소 신청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밀어붙여서 취소 소송을 받아낸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하나만요. 승소를 했으니까요. 한동훈이 진짜 빠뜨린 건 뭐냐면 자기가 취소 신청했다는 걸 자랑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이전에 론스타의 수사검사였거든요. 근데 정작 한 명도 처벌을 받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론스타가 합법적으로 먹튀를 하는데 이 엉터리 수사의 책임자로서 한동훈이 책임을 느껴야 될 텐데 지금 와서 먹튀는 다 해서 5조 원을 벌어 나갔는데 지금 4천억 아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도 약간 이율배반이죠. 네. 우리가 앞으로 ISDS 이 소송이 더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ISDS 이제 뭐 우리가 FTA 때문에 ISDS는 이제 한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이걸 국제 분쟁소로 가져가는 건데요. 한국에서 재판하지 않고 국제 분쟁소에 가져가서 외국인 변호사를 써가지고 한번 땅땅 때려서 결과가 나는 건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엘리엇하고 메이슨이라고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그 당시 주주였던 이제 외국인 주주들이 지금 소송을 내서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주주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고 외국 주주들은 국제심판소로 가서 배상을 받아내는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제도긴 하죠. 지금 또 이것도 취소 소송으로 가서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가 AI의 새로운 질서를 열었습니다. AI는 이미 현실이고 과연 여기서 어떻게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우리도 한국도 함께 더 열심히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만에 우리가 이 소송에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앞으로도 투명한 나라가 되고 함께 노력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더 심도 있는 AI 산업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